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내용증명을 통해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보통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장이라는 용어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자가 침해자에게 발송할 문서로 대개 자신이 권리자임을 밝히고 침해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 사례도 이런 경우 중 하나입니다. 중국인 왕웨이 씨와 왕팡 씨는 2000년경부터 일상생활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 소재들을 수집한 후 주제별로 소두와 말미를 간단히 추가하고 독자들의 제언을 첨가하여 2003년경 살면서 해야 할 99가지 일이라는 중문서적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재가 된 이야기 중 상당수는 기존의 미담이었지만 일부 이야기는 왕웨이 씨가 스스로 창작한 것도 있었는데요. 이후 왕웨이와 왕팡 씨는 중국 소재 신화출판사 총경리 순양 씨에게 중문서적에 관한 자신들의 복제권, 발행권, 번역권, 기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이 서적을 접한 국내의 W출판사는 이 중문서적을 대한민국에서 번역 출판하기 위하여 신화출판사와의 사이에 판권 사용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점 온라인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와 L을 통해 100만 권 이상 판매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웨이 씨와 왕팡 씨는 2006년 10월경 W출판사와 유통 판매를 담당했던 A와 L에게 자신이 이 중문서적의 저작권자이며 허락 없이 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고 일반 독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판매, 소지하는 것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례 잘 보셨습니까?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인데요. 유사한 실제 사건에서는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더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내용 증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고장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최고를 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지적재산권 분야인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침해 중지를 요구하면서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나아가 만일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경고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지 않고 일반 등기우편 등과 같은 방법으로 보내도 되지만 내용 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추후 법적인 분쟁 상황에서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장을 보낼 때 무작정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작성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별도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잘못 보냄으로 인해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내용 증명 형식으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특히 제3자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고장 발송 전 단계에는 어떤 계기로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이어서 침해 증거 및 침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침해품을 매입한다든가 카탈로그를 구하며 기술 자료를 모으는 증거 자료 수집 행위가 요구되며 침해자 조사로서 침해자의 생산량, 침해 회사의 규모 등도 가능하며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된 증거 자료를 통해서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로 판단한 결과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통상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사례에서도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 형식으로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내용 증명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침해자가 많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더불어 신문지상에 일괄적으로 게재하기도 합니다. 경고장에는 저작권자, 상표권자, 특허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적고 상대방의 침해 행위도 특정하며 그 말미에는 기한을 정하여 회신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형식의 경고장을 받은 상대방은 일단 당황하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경고장 수령자가 회사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상대방은 경고장을 분석하여 그 대응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장을 받고 답변을 할 때도 주의를 요하는데요. 상대방이 회신 기간을 정해왔으므로 가능하다면 이에 맞춰 회신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간략하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먼저 우리의 약점이나 기타 불리한 사항을 노출시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중을 타진해보려는 의도로 보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생기는 일정한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고장을 받을 때 상대방은 권리 침해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날부터는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서 불법 행위를 구성하거나 손해배상의 기산점으로 된다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중문서적에 관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국내의 W 출판사에 대해서는 번역계약 체결 시 저작재산권의 귀속관계를 충분히 조사해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W로부터 이 사건 번역서적을 단순히 공급받아 판매를 하였던 유통업체 A와 L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내용 증명을 받은 2006년 10월 20일경 이후에는 이 사건 번역 서적의 판매 행위에 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그 시점 이후부터 W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내용 증명 우편 형식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지적재산권 사례를 중심으로 경고장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바람직하기로는 소송에 이르기 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권리자로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측은 물론이고 내용 증명을 수령하는 측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